다우지수, S&P, 나스닥 모두 1.8% 정도 현재 상승을 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 역시도 2%가 넘게 급등을 했죠. 전 세계 증시가 폭등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대선의 불확실성이 쫓친다라고 하고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간에 대선 이후에 돈을 푸는 것들, 그게 시장에서 호재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경기 부양책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빅스지수도 한 5% 정도가 지금 빠지고 있어요. 빅스지수가 35, 그러니까 시장 변동성은 상당할 수 있고요. 내일 오후쯤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요. 윤곽이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지금 우편 투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3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CNBC 메인에 있는 뉴스들은 미국 선거에 대한 것들, 거기에 대한 상당한 갈등이 지수에 대한 변동성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나, 그런 것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중국 엔트그룹의 상하이와 홍콩에서 345억 달러 규모의 IPO 중단이 됐다. 그 중단이 갑자기 된 이유, 마윈이 좀 비판을 했죠. 중국에 대한 비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리바바가 8%, 금일 유일하게 빠진 종목군들이 알리바바하고 그리고 엑슨모빌이라든지 쉐보론 텍사코였는데, 알리바바가 8%가 넘게 하락을 했죠. 중국의 정책에 대한 부분들, 비판한 부분들이 있어요. 중국 환구시보는 엔트그룹에 대한 상장 절차를 중단했다, 이렇게만 나오지, 근데 중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트럼프 첫 개표 뉴햄프셔 2개 마을에서 16대 10표로 승리했다. 의미는 없는데 밑에 보시면 댓글이 재밌어요. 제발 트럼프 돼서 중국 조져버렸으면 하는 이러한 댓글들이 줄을 이루고 있다. 중국이 이런 부분들이 문제예요. 이런 게 한 일개 전 대표의 발언이라든지 중국 정부에 좀 부정적이다 라고 하면은 바로 IPO를 중단시키는 부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데 중국은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을 보면은 다우, S&P, 나스닥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10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가 급등을 하고 있고요. 국제 유가가 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는데 US 올펀드 같은 경우는 1.45% 정도뿐이 상승을 안 해요. 이게 국제 유가가 아까 보니까 3%가 넘게 상승하는데 US 오일펀드는 거기에 비해서는 좀 큰 폭의 상승을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WTI 원유 선물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죠. 이거는 미국 시장 지도, 전체적인 시장 지도인데 거의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오르는데 알리바바가 7.95% 급락을 하고 있죠. 금일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 1%대 다 상승을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은 2%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다. 이것이 나스닥을 2% 가까이 지금 상승하게 하는 원동력이고, 테슬라는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어요. 금일 5.96% 테슬라는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꿈틀꿈틀 또 거릴 수 있는 상황이다. 금일 안 좋은 종목은 엑손모빌과 쉐보론 텍사코. 이거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채굴 산업들이 있어요. 채굴 산업에 대한 것에 일정 부분 제어가 들어갈 수 있다. 바이든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큰데 어떤 정책을 펼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이다 라고 보고요. 일정 부분 채굴을 중단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국제 유가라든지 이러한 것이 어느 정도는 또 오르지 않을까, 그것도 수혜가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과거 80년대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오펙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석유 카르텔이다라고 하고 더 심하게 석유에 대한 도적질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전 세계 석유를 가지고 장난친다, 이러한 얘기를 80년대부터 가지고 있고 4년 임기 내내 국제 유가가 못 오르게 하는, 그러니까 눌러버리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의 채굴 산업을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켰죠. 그러면서 미국이
오펙에 휘둘리지 않게끔 하는, 어떻게 보면 가격을 조절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걸 가지고서 반미 정부들을 이용을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은 그 정책을 과연 고수할 것인가, 오펙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고, 내지는 미국의 채굴 산업이 좀 중단이 된다, 원유에 대한 채굴 이러한 부분들이 중단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국제 유가는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민주당 바이든이 대통령이 우선 돼야 되고요. 그러한 부분들도 수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보면서 이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텍사코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게 어떤 식으로 될지를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확실성에 의해서 채굴 산업이 제한을 받는다라고 하면 원유 산업 전체에 대한 좀 제약이 들어가지 않을까, 미국 산업의 우려죠. 국제 유가 상승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원유를 수입해가지고 그거를 가공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유가가 상승은 대한민국 이러한 굴뚝주 산업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컨택트 산업들이 일정 부분 정상 궤도를 가진다는 한도 내에서. 공모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공모주를 정리를 한 거고요. 그동안에 나온 공모주고요. 위드팩, 센코, 바이브 컴퍼니, 미코 바이오메드, 피플바이오, 쭉 있는 공모가가 있고, 상장일의 시가, 우리가 많이 보는 거는 이거죠. 공모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상장일이 돼가지고 그 갭이 어느 정도 뜨는가를,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 공모를 받는데, 그런데 이게 13종목이거든요. 이 13종목 중에 61.54%가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장일 시가로, 상장일 공모가보다 하회하는 경우도 3종목 중에 한 종목은 있었다라는 거를 분명히 인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인 경우에는 공모가를 상회해가지고, 빅히트 같은 경우는 이슈가 됐기 때문에 200% 상승해서 시작해가지고 공모 받아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는 공모가보다 10%가 떨어졌죠. 넥스틴이라든지 원방테크, 그리고 백셀바이오, BBC,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 떨어져서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모가 대비 하회하는 종목들도 상당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슈가 되는 종목분들, 카카오페이가 앞으로 이 IPO 공개를 하고 공모주 이 청약을 아마 받을 거예요. 그렇게 괜찮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청약해 볼만 하죠. 그런데 중소형 종목분들, 그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모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3종목 중에 한 종목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염두를 하셔야 된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이 좀 꾸물꾸물한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모를 받아가지고 한 200% 떴다라고 하면 무조건 던지는 게 좋고요. 110% 얼마, 10% 그 정도 수익이 안 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10% 정도 수익이 났다, 공모가 대비해가지고, 그러면은 던지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오히려 피플바이오라든지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공모가를 하회한 다음부터 요 근래 상당히 많이 올랐죠. 요 시간대가 증권사가 시스템 점검을 하기 때문에 현재가가 안 나오고 있고, 이 DD로 지금 만든 거고, 현재가 대비 공모가 비율을 나타내는데 등락률, 그 다음에 시총, 현재가가 나오면 쭉 뿌려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아직 시스템 점검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왜 하느냐 하면은 이런 리스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공모가는 무조건 성공한다?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61.54% 정도가 공모가에서 성공할 가능성이에요. 그러면 10종목 중에 4종목 정도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종가 같은 경우는 더 비참해요. 공모주가 공모가보다 더 높이 시가에 상장돼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상장일 종가로 보면 절반뿐이 상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수익 나면 먹고 튀는 게 좋겠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따상 이러한 것을 너무 머릿속에 생각하다 보면은 오히려 수익을 챙기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공모를 받으셔가지고 일정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 무조건 먹고 튀어야 된다. 이번에 두 종목이 11월 6일과 11월 12일 날 상장을 해요. 소록스하고 교촌 F&B,
6일하고 12일날 상장을 하는데 상장일날 좀 보시면은 11월 6일이면은 이번 주 금요일인데 이렇게 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또 공모가보다 하이 될 경우에는 그날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나 원방테크 같은 경우가 공모가보다 하이 해가지고 거기서 10% 정도가 더 빠진 상황에서 종가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날에 공모가보다 상승해가지고 쭉 가면은 모를까 이런 상황 속에서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것들.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공모가의 90%, 한 10% 정도 이상이 빠져서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급락을 또 했죠. 공모주가 결국에 수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그러한 공식들, 과거 좀 시장이 아주 좋았을 때 3월부터 8월까지는 그래도 공모주가 더 강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61% 종가가 공모가 대비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50%뿐이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공모주에 대한 베팅 내지는 그 시가에 대한 베팅도 위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보고 시장 상황을 그런 식으로 리스크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 종목 중에 한 종목 정도는 공모가 이하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종목군들 중소형 종목이 경쟁률이 1000대 1이다 라고 해서 그게 상승해서 시작할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거보다는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시가총액 좀 큰 종목, 앞으로 나올 종목은 카카오페이 같은 정도, 그게 아마 시총이 거의 10조 정도 수준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종목군들은 베팅을 해볼 만한 이슈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잘못 잡으면 당일로 막 20-30%가 박셀바이오도 공모가 대비해가지고 30%가 당일로 하락해서 끝났고요. 그리고 BBC 역시도 한 30% 가까이 하락했고 원방테크 같은 경우가 25% 정도 하락한 거죠. 미코바이오메드 역시도 상장일 종가로 보면은 92%다라고 하면 8%가 아니라 8%, 8.8% 그 정도 하락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들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일은 개분 떠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보는데, 글쎄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중국을 한번 제대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다시 된다라고 하면 중국에 대한 보복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다이나믹하지 않을까. 그 다이나믹함에 있어서는 위아래 변동성 매매에 있어서는 상당히 재밌는 시장이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계속적으로 백악관에서 등용되기 때문에 지수가 상당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근데 바이든이 되면 좀 심심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대응해서 트레이딩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